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승무패 29회차 분석방송 일부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단통 구간 설정들을 어떤 경기들로 하셨습니까? 저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3경기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4경기에서 7경기를 단통으로 잡았고요. 나머지 경기들에서 이변 구간을 포함해서 복식 구간으로 가져가 볼 예정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죠.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EPL 경기들 가운데에서 단통 공략 구간 3경기의 현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통 구간들을 설정을 할 때 4가지의 규칙을 두고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이행하면서 단통 경기들을 선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단통 경기, 그러니까 단통 팀은 반드시 홈팀이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홈팀은 반드시 동기부여를 병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 가능한 한 강력한 동기부여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원정팀은 동기부여가 없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홈팀은 원정팀보다 순위에서 반드시 앞서 있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홈팀은 득실 마진에서 플러스를 기록한 상태여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흔히들 그 공수 밸런스를 이야기할 때, 공수 밸런스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가 득실 마진이죠. 득실 마진은 그 팀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골을 넣을 줄 아는 팀이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각 리그에서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정말 수비의 힘으로 리그 상위권을 버티고 있는 팀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축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선결 과제는 당연히 첫 번째 골이죠. 우리가 0대 0으로 이겼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을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실점되는 부분은 제껴두고, 실점은 실점이지만, 우리가 골을 넣을 줄 아는 팀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팀. 자, 그런 팀을 홈팀으로 두었을 때, 저는 단통 경기의 어떤 부합 조건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을 한 세 팀은 모두 홈팀이고요. 그리고 강력한 동기부여를 홈팀이 가지고 있고, 원정팀은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득실마진, 뉴캐슬과 본머스 리버풀은 모두 득점이 실점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순위도 당연히 앞서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경기를 선택을 했고요. 한 경기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에서는 지금 5위이지 않습니까? 프리미어 리그는 지금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4장에서 5장으로 1장이 더 추가됐습니다. 아스날 덕분에. 아스날이 지난 레알 마드리드를 8강 1차전에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1장 추가됐죠. 지금 챔피언스 리그는 32개 팀에서 36개 팀이 되면서 4장에 추가되는 부분을 웨파가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는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영국,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가 1장 더 배분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 챔스 티켓은 그 직전 시전,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전에서 그 해당 나라의 팀이 득하는 승점에 따라서 상위 두 팀에게 2장의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더 줍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선 경기도 있고 또 뭐 16강, 8강 경기들이 있지만 영국 같으면 아스날,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뭐 이런 팀들이, 첼시 뭐 이런 팀들이 챔피언스 리그나 뭐 유로파나 컨퍼런스나 여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2점, 무승부는 1점, 그리고 패하게 되면 점수는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점수를 계산해서 가장 상위 점수를 받은 2개의 나라의 리그에게 챔피언스 리그를
2장을 더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스날이 속해 있는 프리미어리그가 점수에서 1위고요. 그리고 스페인이 2위, 그리고 3위가 이탈리아인데 지금은 남아있는 지금 뭐 유로파나 컨퍼런스나 또 뭐 챔피언스리그나 남아있는 이탈리아의 그 세 팀들이 모든 경기들을 승리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득한 점수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가 한 장이 더 배분되었다는 거죠. 아스날이 큰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는 만약에 아스날이 4위 밑으로 내려간다면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6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아스날이 4위로 내려갈 수 있는 수학적인 확률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주말에 돈 따는 게 목적이지 지금 챔피언스리그니 뭐 유로파니 이런 걸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 경기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 정도만 알면 되겠죠. 아무튼 자세한 이야기들은 제가 그 최종 확정 구간에서 말씀드리고요. 영국은 최다로 따면은 12개 정도의 그 유럽 대항전 티켓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학적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수치고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부분들도 많고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에서 우승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도 있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면은 8위 정도가 커트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8위 정도가 커트라인이 된다. 하지만은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까지는 내년 시즌에 유럽 대항전의 어떤 희망을 놓지는 않는다. 자, 이 정도는 생각하시고 분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8위까지가 가능할 수 있는 범위다. 미니멈 7위.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에 미니멈은 8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더 추가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뉴캐슬부터 보겠습니다. 자, 뉴캐슬은 지금 5위에 올라 있고요. 챔피언스리그 뉴캐슬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목전에 있지만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첼시가 지금 2점 차로 따라붙어 있고요. 그리고 에스턴 빌라가 역시 2점 차로 따라붙어 있습니다. 지금 5위와 6위와 7위의 승점 차이가 2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분. 그러니까 뉴캐슬과 첼시, 에스턴 빌라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까지 이 네 팀 중에 2팀은 챔피언스 리그로 가고 나머지 2팀은 유로파나 뭐 유로파 컨퍼런스나 뭐 이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첼시야 또 뭐 다른 컨퍼런스 지금 4강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첼시 경기에 따라서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카라바오컵 우승을 하게 되면 또 컨퍼런스 티켓이 주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더 헷갈리기만 할 뿐 뭐 소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유념해야 될 부분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7위, 8위 자, 이 정도 선에서 유럽 대항전의 커트라인이 잘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뉴캐슬의 입장에서는 유럽 대항전의 티켓은 분명히 딸 걸로 보이는데 그게 색깔이 챔피언스 리그가 되느냐, 유로파가 되느냐, 컨퍼런스 리그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동기부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정팀 입스위치는 지금 18위를 기록하고 있고 수학적으로는 강등된 게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99.9% 강등이 되었죠. 17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하고 성점이 15점 차이가 나고요. 남아있는 5경기에서 입스위치가 성격이 아니라 잔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입스위치는 남은 5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남은 5경기를 모두 패한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입스위치는 반드시 경기당 평균 2점 차 이상의 승리를 5연승을 거둬야 된다는 거고 또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남아있는 5경기에서 평균 2점 차 이상의 패배를 모두 당해야 된다. 경기당 평균입니다. 득실 마진이 평균적으로 한 10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입스위치는 5경기를 모두 핸디승하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5경기를 모두 핸디패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흔히들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제 생각에는 기적이 아니고 조작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래서 입스위치는, 거의 강등이 확정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재밌는 건 시즌 마지막 경기가 입스위치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동기부여는 없는 입스위치 타운. 또 입스위치는 지금 부상자를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게임메이커 어머리 허친선 지금 빠져 있죠. 그리고 저모딕스는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요. 파이널리스트 저모딕스가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허친선이 빠져 있고, 그리고 브로드헤드도 나오지 못하고 필로진도 지금 아직도 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브리치도 마찬가지고요. 왼쪽 백라인에 랩 데이비스도 나올 수가 없고, 타운젠트도 나올 수가 없는데 랩 데이비스도 나오지 못하면 왼쪽 수비는 누가 봅니까? 자, 여러 가지 어떤 그 라인업에 있어서도 문제를 보이고 있는 입스위치고, 뉴캐슬은 동기만 땅, 입스위치는 동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외로운 팀 입스위치가 되겠죠. 자,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가져가고요. 두 번째는 본머스를 보겠습니다. 자, 본머스도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정확히 부합이 되고요. 이 경기는 맨유를 이야기할까요? 본머스를 이야기할까요? 일단 본머스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머스는 지금 순위가 정확하게 8위거든요. 근데 바로 위에 7위 에스턴빌라가 57점, 본머스가 49점, 뭐 외관상으로는 8점 차이가 나지만 에스턴빌라가 한 경기 더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머스는 지금 이번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52점, 그러니까 동등한 조건에서도 에스턴빌라와 5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에스턴빌라와 맞대결이 있습니다. 맞대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2점 차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경기에서 본머스가 하나 이기고, 그 이길 때 에스턴빌라가 비기게 되면은 본머스가 상위 순위가 됩니다. 골득실에서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참 희한한 경우가 되죠. 그래서 본머스도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고요. 밑에 나머지 뭐 풀럼이라든지 브라이턴, 브랜드포드, 크리스탈 팰리스도 아마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부 다 승점에서 한 1점, 뭐 2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또 상위 팀들이 계속해서 티켓을 확보해주는 바람에 티켓 수도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 비명 속에 있는 프리미어리그고, 본머스가 딱 그 중간에 정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본머스의 이러한 상황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섣불리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참 강등을 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인 시즌입니다. 맨유는 이제 남아있는 희망은, 맨유는 유로파에서 이제 탈락하게 되면은 내년 시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모린 감독은 보따리를 사야 될 거고, 맨유 팬들은 정말 절망 속에 휩싸이겠죠. 하지만 이번 유로파리그 4강 경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맨유가 그 16강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맨유가 상대하는 팀이 바스크 민족의 가장 큰형, 대표적인 애틀레틱 빌바오입니다. 그러니까 맨유가 바스크 민족의 땅으로 가서, 물론 16강전에서 레알 소시에다드하고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소시에다드의 레알 아레나하고 애틀레틱 빌바오의 산마메스하고 구장 분위기 자체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유는 소시에다드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아모린 감독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빌바오로 가게 되면은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스피드를 무기로 하는 맨유 입장에서는 맨유보다 빠른 팀이 빌바오거든요. 그래서 빌바오 원정이 결코 쉽지도 않을 거고요. 여기에 진짜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는 맨유 입장에서는 이번 본머스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부상자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부상자가 나온다면 정말로 맨유로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올 시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유 입장에서는 이제 본머스 원정 가서 하이프레싱 같은 어떤 압박 경기를 가져갈 수가 없겠죠.
전통적으로 압박을 가져가는 팀의 가장 많은 리스크는 부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압박하고 있는데 상대팀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그 압박 대 압박의 게임이 치러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부상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맨유는 이제 유럽하고 뭐고 간에 모두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린 감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팀 내 부상자가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프레싱에 관련된 부분들은 절대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경기도 저는 본머스가 처해 있는 위치를 생각했을 때 본머스의 단통 구간으로 개인적으로는 손색이 없었습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과 토트넘 경기, 이 토트넘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트넘이나 맨유나 정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토트넘도 강등 당하지 않은 게 선만당이고요. 토트넘도 이제 유로파 4강전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제 승점 1점만 따면은 우승이 확정이 됩니다. 근데 무승부를 거두면서 축배를 덜 수가 있겠습니까? 승리를 거두면서 해야죠, 그죠? 근데 만약에 리버풀이 뭐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여기에서 토트넘에게 패한다면 다음 경기가 리버풀은 첼시입니다. 그 다음 경기가 아스날이고요. 그 다음 경기가 또 브라이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리버풀은 정말 우승 남겨놓고 그냥 개망신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반드시 매조지를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지금 이 경기에서 부상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누가 나오고 누가 나오지 않고는 이렇게 우승과 관련된 강력한 동기부여 앞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토트넘은 뭐 손흥민이 나오지 못하고 드라구신이 나오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토트넘은 뭐 전략적으로 쉬게 해주기 위해서 나오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토트넘은 리버풀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보데글린과의 유로파 경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유로파에서 결승에도 오르지 못한다면은 토트넘은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뭐가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리버풀이 지면 할 수 없지 뭐 내가 재수가 없었고 2등이라도 쪼면 되죠. 저는 이 경기를 꺾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부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단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EPL 경기들 가운데서 단통 공략 구간으로 선택한 3경기는 7번 경기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승리, 그리고 11번 본머스의 승리, 그리고 13번 리버풀의 승리 구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진은 EPL 경기들 가운데서 그 이변 구간을 복식으로 승부수를 한번 띄워볼 만한 3경기의 현황입니다. 브라이튼, 사우스햄튼, 울버햄튼. 자, 이 경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전 영상이었던 단통 공략 3경기에서 빠져 있었던 한 가지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와 맨유 경기고요. 본머스의 이라올라 감독은 본머스에 부임하고 나서 맨유와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3번 경기를 치렀고요. 원정 2경기에서는 모두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홈에서 치러졌던 한 번의 경기에서는 2대 1로 리드하다가 페르난데스에게 PK골을 내주면서 2대 2로 비겼던 기억납니다. 그 경기, 이 3번의 경기가 있었고요. 3경기 동안 8득점 2실점. 그러니까 이라올라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 관련 어떤 구멍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경기 3경기에 관해서 한번 이렇게 돌려보기를 해보시면 본머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 3선을 치고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주 익숙된 모습, 전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학습된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올라 감독의 맨유 무찌르기, 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보면 더욱더 본머스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본머스의 크리스티, 그러니까 그 볼란치의 크리스티가 빠져있는 부분 때문에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머스에게는 크리스티가 문제가 아니고 클로이베르트만 있으면, 공미 포지션의 클로이베르트가 공수 조율만 잘 해준다면 볼란치 부분은 아담과 스콧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머스의 공격 4인방은 에반 힐슨, 세메뇨, 클로이 베르트, 오우타라 이 4명의 선수만 이상이 없다면은 현재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죠.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에반 힐슨, 세메뇨, 클로이 베르트, 오우타라 이 공격 4인방이 기록하고 있는 올 시즌의 골수는 36골이고요. 도움이 14개입니다. 그러니까 공격 4인방이 기록하고 있는 공격 포인트가 50개라는 부분. 자, 이 부분은 보머스가 지금 어떤 특정한 유로파에 올인하고 있는 맨유를 상대로 해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을 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변 구간을 노려보는 브라이튼, 웨스트햄, 사우스햄튼, 풀럼, wolverhampton, 레스터시티 아주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한 라인은 제가 그 최종 확정 구간에서 오늘 저녁까지 분석을 다 마치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분석과 그리고 마킹 그리고 배팅은 최대한 높게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29회차가 잭팟을 노리는 가족님들께는 더할 수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자 1번 경기부터 10번 경기까지가 첫날 치러지는 경기고요. 11번에서 14번이 이튿날 치러지는 경기들입니다. 그 중에서 1번부터 9번 경기까지는 우리가 라인업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들입니다. 그러니까 9경기나 최종 선발 라인업을 베스트 11을 확인하고 배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 11, 14 이튿날 경기들 3마킹으로 쫙 깔고 첫날에 승부 보시는 그 가족님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라인업의 유무는 확인 유무는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최근 경기들을 보면요, 정말 라인업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라인업이 결과를 담보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뭐 특정한 동기부여가 경기 결과까지 함께 가져가는 그런 담보물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은 최근에 그 해외 축구, 특히 유럽 축구의 추세는 선발 라인업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1번부터 9번 경기까지 모두 선발 라인업을 우리가 확인하고 배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29회차 승무표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브라이튼과 웨스트햄은요, 그 단통 공략 구간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그 4가지 규칙에서 3가지가 부합되지만 한 가지가 부합이 되지 않았죠. 득실 마진에서 지금 브라이튼은 0점입니다. 그래서 브라이튼은 내가 넣은 만큼 반드시 골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단통으로 가져가기는 좀 불안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지금은 주앙 페드로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부분, 징계 결정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으로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주앙 페드로가 그 원래 자기의 포지션은 왼쪽 날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4-3-3으로 변모할 때는 또 3톱으로 왼쪽에 서고 뭐 4-2-3-1이라든지 4-1-4-1이라든지 자 이런 쪽에서는 항상 왼쪽에서 날개 부분을 맡고 있지만 또 웨스트햄의 그 포스트 파이널리스트 보웬 선수의 공격 동선과 그리고 주앙 페드로의 그 부재가 예상되는 그 자리가 겹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뜻밖의 어떤 이변이 일어날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웬 또 측면에 파케타 보웬 선수가 보웬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도 파케타 보웬의 측면과 그리고 쿠두스가 지금 그 게임 메이커 역할을 잘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브라이튼과 한번 해볼 만한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뭐 승무로 갈지 무패로 갈지 승패로 갈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브라이턴의 주앙 페드로가 지난 경기에서 퇴장당했죠. 그리고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합니다. 10골과 도움 6개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 주앙 페드로, 물론 기록적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웨스트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라인과 겹친다는 부분. 그러니까 브라이튼의 약점과 웨스트햄의 장점이 만나는 지점이 주앙 페드로가 결정하는 지점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사료가 되고요. 사우샘턴과 풀럼도 단통 구간으로서는 부합되지가 않죠. 풀럼이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풀럼도 지금 계속해서 빠져있던 윌슨 넬슨을 제외하고도 지금 스미스로우하고 무니즈 선수가 아마도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스미스로우는 지금 공격 포인트가 7개죠. 그리고 무니즈 같은 경우는 9개고요. 물론 다른 선수들도 있지만은 뭔가 자꾸 하나씩 이빨이 빠지다 보면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한 선수 한 선수가 빠지다 보면 감독의 입장에서는 전술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사우샘튼의 마지막 발악, 아무런 동기부여도 없지만은 홈팬들에게 그 마지막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경기를 풀럼을 통해서도 가져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100% 확실한 그런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꼭 나중에 방송이 끝나고 나면 그때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난 저쪽으로 갔을 건데 이런 문자들이 꼭 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단언하기는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풀럼은 그래도 히메네스 있고 이압이 있고 페레이라도 있고요. 빠른 선수도 굉장히 많고 아무래도 풀럼이 당연하게 유리한 판국을 이끌어갈 수가 있지만은 저는 풀럼에게 하나하나 야금야금 지금 빠지고 있는 A 옵션들 이게 언제쯤엔가는 꼭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스미스로우나 무니즈도 분명히 풀럼에게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하나씩 빠지게 되는 부분이 이 경기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경기를 해봐야 알겠죠. 아무튼 그렇게 보고 이제 마지막 경기는 울버햄튼과 레스터시티입니다. 울버햄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연승 기록을 이어가는 부분. 제이미 바디가 이제 레스터시티를 떠날 거라고 인터뷰를 했죠. 구단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좀 레스터시티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자유로운 영혼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든 현재 판세를 보면 계속 연승을 달리고 있는 울버햄튼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어차피 레스터시티는 강등이 됐고 이 경기에서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해서 바디가 인터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바디의 인터뷰는 충격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았고요. 뭔가 이제는 좀 자유스러운 그런 축구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은퇴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레스터시티가 모든 마음을 다 비우고 경기를 치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유로운 영혼의 어떤 그런 축구를 보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울버햄튼, 사우샘튼, 브라이튼 이 경기는요. 어떤 경기력의 분석보다도 한 경기는 정배당, 그리고 한 경기는 무승부, 그리고 한 경기는 역배당.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브라이튼, 사우샘튼, 울버햄튼 이 3개의 매치업을 한 경기는 정배당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 한 경기는 무승부, 한 경기는 역배당 이렇게 하면 총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3경기를 모두 칠해버리면 27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 2, 3순위 한 경기씩을 선택을 하면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내일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8경기잖아요. 여기에서 4경기는 단통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나머지 4경기에서 투마킹 4개 깔면은 자, 6가지 경우의 수에서 내일 투마킹 4개 16가지 경우의 수 곱하기 하면 96,000원 복식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도 되겠죠. 뭐 개인적인 어떤 배팅 철학들이 다 계시니까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방법을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식 승부 구간 3경기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될 부분들인지 솔직하게 알고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그 6가지의 경우의 수를 대입을 할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패턴의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현지의 라인업들이 좀 정리정돈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정확하게 양 팀의 예상 라인업을 예상을 해보고 또 가상으로 개인적으로 선발 라인업 11을 뽑아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또 돌려봐야죠. 그렇게 해서 내일 점심시간 전에 아마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종 확정 구간. 네, 거기에서 오늘의 단통 구간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EPL 3경기, 분데스리가 4경기, 7경기의 단통 구간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7경기에서 복식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 뭐 저의 개인적인 부분들도 공개를 할 거고 여기에서 참고를 하셔서 가족님들께서는 또 가족님들의 패턴으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소액 유저님들은 소액대로 또 고액 유저님들은 고액대로 자신만의 루틴으로 후회 없는 그런 29회차 잭팟 승무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늦은 시간에 저녁 빠를 수도 있겠고요. 아마 좀 업로드까지 하려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분데스리가 2부 분데스리가 단통 구간은 어느 경기를 가셨습니까? 자, 2부 시간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2부 시간은 플래티넘 채널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겨울인생이었습니다.